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러 조직 유형인데 자주 출제하고 있습니다. 수동적 지원 조직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정치적 전위 집단, 후원자, 후원하는 것이 바로 이게 수동적이에요. 정치적 전위 집단, 전이라는 게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해 후원하는 게 수동적이고요.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료 제공한다. 의료라는 건 전문적이잖아요. 이게 전문적 지원 조직이라고 그래요. 제가 선전 효과 자금을 이렇게 모아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 자금 적극적, 의료 전문, 자금 적극, 그리고 폭발물을 설치할지 이런 걸 설치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직접적 바로 이렇게 지원 조직이라고 하게 됩니다. 폭발물은 직접, 그리고 자금은 적극, 그리고 의료는 전문 이렇게 가니까요. 밑에 정리된 거 꼭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테러 조직의 유형별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이게 적극적, 적극하는 게 자금이었죠. 그 외에도 선전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을 확대하고 이게 이제 적극입니다. 직접적이다. 자, 그러면은 차량을 준비를 해주고, 그리고 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를 지원해주는 이런 것이 직접적이죠. 폭발물 이런 거고요. 반정부 시위나 다수 위력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게 전위 조직이거든요. 여기 다수 위력 전위 조직인데 이제 이거는 수동적 지원 조직이죠. 수동적 지원 조직 이렇게 갑니다. 전위 뒤에서 도와주는 거고, 전문적이라는 게 바로 의료 지원이었는데 의료 말고도 은닉이랄지 법적 비호, 아무튼 법적인 지원, 의료 지원 이게 이제 전문적 지원이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제 지도자 조직의 임무를 물어봤어요. 이 지도자 조직은 정책을 수립하는 게 바로 지도자 조직이겠죠. 그러면 테러리스트들을 비호하고 하는 것은 바로 전문적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것이니까 전문적. 자금이라는 것은 뭐였죠? 이게 적극이죠. 적극적. 무기 탄약은 직접적이죠. 직접적 이렇게. 지휘 분야 아니면 전문적이냐 직접적이냐 이렇게 합니다. 답은 1번이고요.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중 테러 조직 구성 관련해서 연결이 잘못된 건데 이게 적극적이라는 것은 바로 자금, 그다음에 선전, 조직 이런 거고요. 수동적이라는 게 바로 이제 전위 집단, 후원하는 이런 거 이거 맞고요. 수동적. 그다음에 지도자 조직은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거 맞고요. 그다음 폭발물을 하는 건 직접적이죠. 직접적. 전술 지원하는 게 직접적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적이라는 것은 의료 지원, 법적 지원 이런 것이고요. 직접적 지원 조직이 바로 폭발물입니다. 이게 자주 출제해요. 거의 출제한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문제가 세계의 주요 테러 중동 지역인데 중동은 이제 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NAP 이게 답인데 이탈리아 나폴리에 있는 거야. 이건 유럽이죠, 유럽. 유럽이고요. 여기 아브니달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조직이에요. 지금은 없는 검은골단이라는 게 1972년 미네르 올림픽 당시에 이스라엘 선수촌을 난입했던 아라파트가 만든 곳인데 이것도 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된 거고요.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즈볼라 레바논에 있는 건데 이스라엘과 관련된 팔레스타인 내용으로 중동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었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각국의 대테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뭔가? 세계 최초 창설된 대테러 부대는 영국이에요. 1942년에 만들어진 거로 영국의 SAS고요. 그다음에 경찰 특공부대로서 스와트 미국 좋은데 미국이 연방 경찰이 아니고요. 주경찰 내에 있어요. 주경찰 내에 있죠. 미국은 연방 경찰, 주경찰, 지방 경찰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연방 경찰 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연방 경찰하면 FBI 등등을 말하죠. 그다음에 독일에는 GSG9이 있는데 이게 미네르 올림픽 당시에 검은골단이라는 테러 단체가 이스라엘 이제 선수촌 난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창설한 거예요. 프랑스는 사우디 정거 사건 때문에 GIGN을 창설했죠. 이거는 이제 군에 있고요. GIGN을 창설했죠. 맞습니다. 프랑스의 바로 경찰 특공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넘어가시겠게요. 그다음에 대테러 업무와 관련해서 옳지 않은 거. 대테러 업무는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에 소속 맞습니다. 경찰청에서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KMP 868, 그다음에 83년 86 아시안 게임 있잖아요. 88 올림픽을 대비해서 서울지방청 소속과의 특공대를 만들었고요. 프랑스 주재 대사관 점거 사건으로
GIPN이 아니라 이게 GIGN이에요. GIGN을 창설했죠. GIGN. 이거는 이제 국가 헌병대 소속이고요. GIPN은 이제 경찰청 소속이거든요. 아무튼 사우디 점거를 계기로 해서 GIGN을 만들었어요. 네이비실 미국의 해군 부대입니다. 해군 특수부대라고 볼 수 있어요. 답은 3번이죠. 미국은 스와트, 레인저, 실, 델타 포스 이제 이런 부대가 있는데 실이 바로 해군 특수부대이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각국의 대테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SAS 영국이죠. SAS 영국 대테러 부대로서 유괴, 납치, 암살 대응하고 미국은 스와트, 델타포스, 레인저, 실을 맡고요. 독일 여기 틀렸네요. 이건 프랑스잖아요. 프랑스 GIGN 사우디 대사관 점거 사건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랑스고요. 이거는 이제 미니올림픽 계기로 만든 GSG9을 맞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KM868,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대비해서 만든 거죠. 답은 3번이죠. 다음 문제 보실게요. 각국의 경호기관과 데이터로 조직 연골로서 틀린 거. 미국은 스와트.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은 SAS. 그다음 프랑스 틀렸죠. 국립경찰청 요인과 관련된 GIGN. 여기는 이제 국립경찰청과 관련된 것은요, 이게 GIPN. 그래요. GIGN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립경찰청에서 GIPN이 있습니다. GIPN.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헌병경찰 때는 GIGN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건 독일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KMP 868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경찰청에. 그리고 GIGN의 경우에는 헌병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국립경찰이 있거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군인경찰이라고 하는 건데, 다음 넘어가 보시면. 잘못된 거, 영국, SAS, 스와트, 프랑스가 잘못됐죠. 독일이죠. 독일. GSG9은 독일. 다음 넘어가실게요. 역시 똑같은데, CIA가 아니죠. 이게 스와트, 델타포스, 레인저, 실 이렇게 되냐. 한국경찰특공대, 영국 SAS, 최초 1942년, 독일은 GSG9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프랑스는 GIPN, GIGN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제 테러 방지법으로 왔어요. 테러 방지법도 잘 정리가 돼야 되죠. 보기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 내용이다. 이제 1조를 물어봤는데 목적이죠. 1조. 이 법은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에 대한 필요한 사항과 테러에 대한 피해 보전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뭘 보호를 할까요? 국민의 생명 재산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답이겠네요. 그러면 국민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국가 공공 안전을 확보한다.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결국 일부는 국가도 보호하고 일부는 개인도 보호하는, 국민도 보호하는,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테러로부터 국가와 공공 안전도 보호하는 이게 1조의 목적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 테러 방지법 대테러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이게 답이죠. 이게 반정부 시위 관리를 하면 안 되죠. 이게 민간 사찰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테러 위험 인물이나 또는 이게 이제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랄지 이런 걸 담당을 했죠. 테러리스트들을 인원 시설 장비 보호, 테러 수단 안전 관리, 국제 행사 안전 관리를 하는데 반정부 인사 관리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실제 또 이렇게 할 우려가 있어서 항상 감시, 통제가 필요합니다. 답은 3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있어요. 테러대책위원회. 경호안전대책위원회하고 좀 다르죠. 이건 테러대책위원회입니다. 의장은 국무총리가 돼요. 이거는 의장은 국무총리예요. 경호안전대책위원회 의장은 처장이었잖아요. 그거 다르고요. 이건 테러입니다. 테러위원회에 환경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도 포함이 되고요. 이 테러대책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없어요. 위원장이나 그리고 과반수 요청하면 이루어지는 임시회의가 있는데 정기회의는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대테러 활동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둔다. 이게 필수기관이죠. 아무튼 국무총리가 의장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입니다. 자, 넘어가실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보호, 공공안전을 위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이제 위원이 아닌 자를 물어봤어요. 위원이 아닌 자를 물어봤는데, 보면은 이제 안전부 장관, 이거는 이제 위원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보안국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경호안전대책위원회는 보안국장이 되는데, 여기에 테러와 관련돼서는 이 경찰청장이 위원이에요.
경찰청장이 바로 위원이 들어갑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정보원장 장들이 들어가죠. 경찰청장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정이 된 건데, 이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와 관련해서 이 대테러 특공대가 있어요. 대테러 특공대. 대테러 특공대는 어디에 이제 설치 운영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여기에 대해서요. 보면은 이게 이제 국방부 장관이 맞아요. 예전에 행정안전부 장관도 들어갔는데 해양경찰청장으로 이게 개정이 되면서 답을 2번으로 해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 여기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아무튼 여기만 돼요. 행정안전부에는 없어요. 경호처장이나 국정원장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국방부, 그다음에 경찰청, 그다음에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에 바로 이 데이터로 특공대를 합니다. 그럼 경찰 특공대 하면 경찰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청, 해양경찰청,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군인이죠, 군인. 국방부, 경찰청, 그리고 해양경찰청 이렇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나 경호처장이나 국가정보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은 테러방지법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테러단체는 국가정보원이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국제연합이 지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국제연합이 지정한다. 국제연합은 유엔이잖아요.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합니다. 테러단체.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틀렸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대테러 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죠. 그죠? 테러방지법 우선 적용이 되고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 위원장이 이제 국무총리 맞습니다.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한다. 맞고요. 대테러 활동과 관련해 국무총리 소속으로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 센터를 둔다. 맞습니다. 대테러 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위원장이 국무총리예요. 이게 테러와 관련된 내용. 국가테러대책위원회고요. 경호안전위원회하고 달라요. 그거랑 거기는 차장이었는데 여기는 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테러 정의는 유엔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서 북한도 테러단체로 지정이 돼 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실게요. 테러방지법상 이제 줄여서 이제 테러방지법이라고 그래요.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인데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이 인권보호관을 어디다 두냐면 위원회에다 둬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둡니다. 바로 이게 이 답이네요. 이게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테러 경보는요. 관주경심이 있어요. 관주경심, 심이니까 심각 단계예요. 심각. 재난 경보도 이제 관주 경심인데 테러 경보도 관주 경심, 관심 단계,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대테러 활동과 관련해서 대테러 센터를 어디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고 그러죠. 국무총리. 이게 답이 1번이죠. 그러면 인권보호관은 어디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그리고 관주 경심 심각 단계라고 하고 그리고 대테러 센터는 어디에 둔다? 국무총리 소속하에 둔다. 이렇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실까요? 이게 테러 위협과 관련해서 이 테러 발령이 아닌 거 관주경심이니까 이거죠. 이게 심각 단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심각 단계. 이제 관심 단계,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 보통 단계는 없어요. 다음 넘어가실까요? 그럼 테러 방지법과 관련해서 다음 중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봐요. 테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이죠. 공중 협박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을 협박할 목적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있죠.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 그다음 의무 없는 일을 행할 목적,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맞습니다. 테러 자금은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살인 등을 해당하는 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모집, 제공, 운반, 보관된 자금 재산을 말하고 테러 경보는 테러 발생 이전의 예방과 발생 이후 대응에 따른 2단계가 아니라 4단계잖아요. 4단계. 관주, 경심, 관심 단계,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 이렇게 4단계로 나눠지네요. 대테러 활동이란 테러 관련 정보 수집, 위험 인물을 관리. 테러 위험 인물은 오사마 빈 라덴이나 이런 사람처럼요. 그런 걸 테러 위험 인물이라고 합니다. 테러 이용될 수 있는 위험 물질 등 테러 수단의 안전 관리랄지 인원 시설 장비 보호, 국제 행사 안전 확보, 테러 위험 대응 무력 진압 이걸 담당을 합니다. 근데 반정부 인사 관리 이건 아니죠. 앞에서 우리가 나왔던 내용이죠. 예.
답은 3번이네요.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은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와 공공안전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제목에서 나왔듯이 옳지 않은 거. 국가정보원장이세요.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위험 인물이 있습니다.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할 경우에 뭐 김정은도 테러 위험 인물로 지정돼 있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사고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은 계좌랄지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이제 열람할 수 있다라고 이런 권한이 있죠.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인권보호관을 둔다. 그렇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돼 있죠. 관계기관장은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나라 김구이라고 그래서 IS에 가입한 경우가 있었어요. 국적국이 아닌데 그 테러 단체에 가입하려고 출국한다 할지 이런 경우를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라고 그래요.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 내국 외국인에 대해서 일시 출국 금지를 누구에게?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입국은 법무부에서 담당하거든요. 이제 비자 관리를요. 맞고요. 일시 출국 금지 기간은 90일이에요. 이제 90일, 60일이 아니라 90일. 90일 안에 출국 금지 기소가 필요하다. 연장을 요청할 수는 있죠. 아무튼 출국 금지는 법무부에서 하는 거고 일시 출국 금지는 90일로 되어 있네요.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인데 여기서는 대테러 활동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수립합니다. 국가대테러 기본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또 세우고요. 그리고 대테러 활동 역할 분담이라는 담당하는데 이 관주경심 이거는요 실무위원회라고 따로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실무위원회의 임무예요. 이 대책위원회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테러 경보 발령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관주 경심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4번인데 요게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테러방지법 테러사건 초동 조치가 아닌 건데 사건 현장에 신속적으로 복구까지 하는 것은 초동 조치가 아니죠. 처음에 현장 보존을 해야지 복구를 하면 안 되죠. 인명구조, 그다음에 사건 현장에 통제하는 거 있죠. 폴리스 라인을 긋고 경비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에 지원 요청하는 거 이런 것들이 초동 조치지 신속하게 정리 복구해버리면 안 됩니다. 현장을 보존해야지 복구를 하는 것은 초동 조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테러방지법상 대테러 테러 정보통합센터는 국정원에서야. 국가정보원에 이런 테러 정보통합센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정보원이 이러한 테러 정보통합센터를 구성하고 있다. 정보에 대해서 수집하고 관리를 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권한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실까요? 다음은 국민보호 공공안전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테러사건 대책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로는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이제 국외 테러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중대한 피해, 그러니까 긴급한 경우에 하나인데 이게 테러 사건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부적절한 경우인데 이 테러 사건 대책본부를 하는 것은 외교부, 국방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이제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인데 국가정보원은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국가 정보원은 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테러사건 대책본부에는 외교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경찰청,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국방부가 하나 들어가죠. 국방부, 그리고 해양경찰청 이게 5가지입니다. 일단 장관은요 외교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국방부, 그다음에 경찰청 플러스 해양경찰청장 이렇게 되죠. 해양경찰청장이에요. 대책본부입니다. 테러사건 대책본부는 해양경찰청장, 경찰청장, 그리고 외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렇게 되게 됩니다. 특공대는 어땠어요?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국방부 장관, 국방부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비교되고 국정원에는요 테러사건 대책본부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센터를 두는 게 국정원이었죠. 자, 그럼 테러사건 대책본부를 연결해서 틀린 거 이랬는데 국토교통부의 항공 맞습니다. 이제 항공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고요. 해양과 관련된 것은 해양경찰청장이에요. 예전에 행정안전부 했었는데 해양경찰청장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문재인 정부로 들어오면서 다 정부 조건이 바뀌고 해양경찰청을 다시 이렇게
복구를 했잖아요. 국외 테러는 외교부, 그래 국내 일반은 경찰청 이렇게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한 테러방지법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국가 테러 대책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원칙이기 때문에 맞죠. 그다음에 대테러 센터 소속 직원은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뭐 공개할 수 있죠. 소속 직원에 대해서 직원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의 대책본부. 대책본부에 국정원은 없었죠. 여기에 외교부 장관이 들어가죠. 외교부 장관이 들어가요. 외교부 장관. 경찰청장은 테러 위험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장이에요. 국가정보원장. 왜냐하면 정보를 취급하는 것이니까.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건 국가정보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3번 문장, 4번 문장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문제 넘어가시겠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테러방지법상 구조대가 있어요. 테러 대응 구조대와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테러 위험 징후를 평가하는 거 이거는 국정원에서 해야 되죠. 국가정보원에 들어가는 정보센터가 있어요. 정보통합센터, 테러 정보통합센터, 테러 정보 통합센터를 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테러 위험 징후를 평가하라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그럼 구조대는 이제 화생방 테러가 발생할 초기에 그리고 국가 중요 행사 할 때, 테러 취약 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점검 이러한 것들이 구조대고요. 테러 위험 징후 평가는 국정원의 테러 정보 통합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구조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답은 1번이었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정보 통합센터, 국정원에 둔다고 그랬는데 의무가 아닌 건데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거 맞죠? 24시간 관련 상황을 전파하고요.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거 맞는데 이제 이게 되죠. 테러 취약 요인을 사전 예방 점검 이건 구조대잖아요. 좀 전에 방금 봤는데 테러 대응 구조대에서 담당합니다. 테러 대응 구조대. 좀 전에 이제 테러 대응 구조대하고 통합센터, 정보통합센터하고 비교하는 문제 꼭 정리를 하시고 시험장 가기 전에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대테러 특공대의 임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을 관련 국내외 테러 사건을 진압하는 거 특공대에서 해야 되겠죠. 테러 사건 분석과 사후 처리 방안. 이제 요거는 특공대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합동 조사팀이 있습니다. 조사팀을 따로 둬요. 특공대가 아니고 이런 조사팀. 합동 조사팀이죠. 대테러 합동 조사팀. 조사팀에서 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방안. 이거는 특공대에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대테러 합동 조사팀. 테러 사건 관련된 폭발물 탐색하는 거 특공대가 하고요. 주요 요인 경호랄지 진행 요원을 하는 거 이런 부분들 대테러 특공대입니다. 그래서 특공대에서 하느냐 아니면 합동조사팀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보기와 관련 테러 경보는 뭐냐라고 했는데 테러 대상 시설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 물질에 대해서 안전 관리를 하고 국가 중요성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체 대비 경보예요. 이게 자체 대비 경보를 하는 거, 이거는 주의예요. 주의. 이제 관주 경심인데 경계 단계는 뭐냐면 담당 공무원이 일단 비상근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심각 단계가 되면은 이게 관련 공무원까지도 다 비상근무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체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것은 주의 단계죠. 주의 단계. 관주 경심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정리하시고요. 4단계인데 관주경심이죠. 관주경심 이거 답이네요. 관주경심 테러 경보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테러 경보 연결이 옳지 않은 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관심 단계는 가능성이 낮아요. 그다음에 주의 단계는 발전할 수 있어요. 이제 테러가. 그다음에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심각은 이미 발생한 이게 이제 아니라 확실시되는 이게 심각이에요. 다 발생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이런 경우가 심각입니다. 그럼 심각 단계에 되면은 관계 공무원까지도 비상근무를 하죠. 경계 단계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만 비상근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연결이 옳지 않은 거 관심 단계는 연락 체계를 일단 확인을 하고요, 그죠? 주의 단계는 위험 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거 맞고요.
관계기관 공무원 비상 이거는 심각 단계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경계 단계는 뭐냐면 담당 공무원 있죠. 관계기관 공무원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만 비상근무를 하는 거고 관계기관 공무원과 비상근무는 심각 단계죠. 그리고 대응 조직을 운영하는 거 이게 심각 단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담당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는 경계고요. 관계기관 공무원이 비상근무하는 심각이에요. 경계와 심각을 비교를 해 주십시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다음 중 이제 테러 대응 절차와 관련돼서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위험 징후를 포착한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보. 테러 경보는 실무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테러 4단계 중 경계 이하의 경우에 실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요. 관주경심, 이게 주의 이하입니다. 주의 이하. 주의 이하부터 이렇게 주의 이하니까 주의하고 관심이겠죠. 이런 경우에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경계나 심각은 실무위원회를 생략하면 안 되겠죠. 테러 경보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관주경심 이렇게 되죠. 확실시 될 때가 심각이었죠. 자, 국내 일반 테러 사건의 경우에 대책본부가 설치되기 전까지 테러 사건 발생 지역 관할 경찰 관서 장애 초동 조치를 지휘한다. 초동 조치 담당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다음 문제 가실까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테러방지법 이어집니다.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테러단체 구성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 적용이 됩니다. 이걸 세계주의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밖에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테러단체 구성 가입죄, 지원 미수죄는 처벌하고 예비죄도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테러 전투원 나가려고 했다. 이거 예비도 처벌하죠. 타인을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테러단체 구성 죄에 관한 무고를 한 사람의 경우에 그 정한 형의 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2분의 1을 가중을 합니다. 여기 그 범죄보다도 타국의 외국인 테러 전투를 가입한 사람도 처벌을 하죠. 그렇죠.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실게요. 이제 인질 사건과 관련된 건데요. 이제 인질 사건에서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됐다. 이게 은행 강도거든요. 은행 강도에 사랑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규인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스웨덴 수도의 은행에 은행 강도가 들었고 은행 강도에게 은행원 인질이 사랑에 빠진 그 짧은 시간에 고도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는 조금만 호의를 베풀어도 사랑으로 인식하게 되죠. 이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는 이걸 오규인 효과라고 하죠. 반대로 인질범이 인질에게 호의를 베푼 걸 리마 증후군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만 좀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질범 협상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갑니다. 인질 협상은 범인을 설득하고 흥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무력 제압이 예비 조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이거는 예비 조치로서 활용이 돼야 되죠. 협상이. 그리고 협상을 일단 왜냐하면 인질의 신변보호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인질 협상을 통해서 인질범 인질에 대한 자료 정보를 수집하고 인질 협상을 통해서 다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맞죠.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영국의 인질협상이에요. 스캇 니고시에이션 인스티튜트라는 인질협상 8단계가 있는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협상 상황에 따라 어떤 단계는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단계는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죠. 그죠? 불필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하는 거지. 반드시 8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 거 아니고요. 개개의 내용에 대한 일괄 타결안이 아니죠. 이거는 개개 하나씩 이게 이제 그렇죠? 이제 일괄 한꺼번에 이게 타결을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한꺼번에. 그다음에 양보는 협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주면 안 됩니다. 협상은 교역이고 공짜는 없고요. 논쟁 개시당에서 우리 측에서 줄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이건 안 돼라고 해버리면 협상이 이어지지 않고 인질의 신변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하는 거에 일괄 타결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한계선을 그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인질협상 기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타결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포괄하여 이렇게 취급한다. 포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경우에 이렇게 일괄 타결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내용을 포괄하여 일괄 타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를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마다 일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협상은 상대적인 것을 주고받는 형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죠? 다 양보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논쟁을 개시할 때 요거는 인질범이 먼저 하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매번 합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내용을 정리하고 상대방을 확인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인질범과 협상 불가능할 때 대화 요령 공격 전략을 타당하지 않는 건데 탐색과 접촉을 자제한다. 그러면 안 되죠. 일단 탐색하고 접촉을 계속 유도를 해야 되죠. 불가능하다고 해서 자제를 너무 하면 안 돼요. 대화를 지속해야 되고요. 일단 작전 준비하고 지연 작전을 또 해야 돼요. 일단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심리적 압박, 상호 양보 이거 같이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요. 다음 중 이제 인질 협상 중에 옳지 않은 것, 범인들의 도주 루트를 완벽하게 차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일단 도주로를 좀 확보를 해줘야 인질을 구할 수 있죠. 사건 현장에 미리 차단해 보도진 접근을 방지하고 인질범과 대화 통로를 단일화해야 되겠죠, 그죠? 여자친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멀리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복받쳐서 살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